네, 2.7절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가 되겠습니다. 전파 정류기가 되겠습니다. 앞절에서 있었던 하프 웨이브 렉티파이어는 들어오는 입력의 한 주기에 대해서 AC 신호 한 주기 중에 반 주기만 통과시켰습니다. 나머지 반 주기는 잘라버리고 사용이 되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DC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출력으로 얻은 정류기를 통과해서 얻은 신호의 평균 값이 DC 값이 상대적으로 적게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에서는 이 하프 웨이브 렉티파이어에서 버렸던 요 신호를 버리지 말고 활용하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입력 신호가 있습니다. 입력 신호.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입력 신호의 VI 값이 0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VI가 만약에 0보다 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한 신호가 쭉 가서 갈래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갈래길을 만나면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는데 왼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여기 막혀 있어요. 막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가지를 못합니다. 이쪽으로는 이게 막혀 있어서 못 간다는 거죠. 오른쪽은 화살표 모양이 가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로 쭉 갑니다. 오케이. 쭉 간다는 얘기죠. 가서 보니까 또 갈래길이 있어요. 자,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을 가려다 보니 막혀 있고 오른쪽을 가려고 보니까 가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갈래길을 만났는데 오른쪽으로 가려고 왼쪽이 흘러가는 사람 입장에서 왼쪽이겠네요. 어쨌든 아래쪽을 가려고 했더니 다이오드가 막고 있어요. 이 다이오드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항 쪽으로는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 쪽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또 갈래길을 만납니다. 오른쪽을 가려고 했더니 다이오드는 가도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전류는 이제 연어가 아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단지 내려가기만 합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은 보니까 다이오드가 가도 되는 길이에요. 가도 된다는 사인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갑니다. 다시 갈래길을 만났습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다이오드는 모양이 괜찮지만 우리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거슬러 왔던 것이잖아요. 거쳐왔던 것이잖아요.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전위가 높은 쪽으로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다 합치게 되면 이와 같이 거쳐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얘하고 얘는 on되고 얘하고 얘는 off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한 게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입력이 양수일 때 이와 같이 흐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좀 단순화해 볼까요? 그림을 각각의 노드에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여기 A, B, C, D 이라고 한다면 지금 A하고 C는 지금 붙어 있죠. 따라서 이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I고 R이고 노드가 여기 A하고 C하고 붙어서 C, 여기 B하고 D하고 붙어서 여기 붙어 있죠. 쇼트 돼 있죠. D 같은 데죠. 그렇죠? B하고 D는 같습니다. 이거 빼다 쓸까? 여기다 쓰니까 조금 하네요. 그렇죠? A하고 C가 붙어 있고 B하고 D가 붙어 있고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저항에 좀 출력 전압이 어사인이 되어 있는 부여가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똑같고 여기가 이렇게 똑같으니까 VI하고 VO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VI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VI가 양수이면 VO는 VI랑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 신호가 입력 신호와 같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VI가 0보다 클 때에 해당되는 거죠. VI가 0보다 클 때 그와 같이 동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거꾸로 VI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VI가 0보다 작을 때. 자, VI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얘가 0보다 작을 때. 자, VI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위쪽에 비해서 아래쪽이 전위가 더 높은 거죠. 그죠? 이게 음수니까. 따라서 여기가 전위가 높고 위쪽이 전위가 낮으니까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제 흘러가야 될 겁니다. 위쪽으로.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쭉 가서 갈래길을 만났어요. 갈래길 만났는데 이쪽은 가도 되고 이쪽은 못 간다고 됐으니까 이쪽으로는 갈 수가 있고 이쪽으로는 못 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일로는 못 갑니다. 자, 여기서 또 갈래길을 만났습니다. 이쪽 다이오드 쪽 D2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혀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류가 다 일로 흘러가게 되겠죠. 자, 또 갈래길을 만났어요. 자, D3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거 아까 왔던 곳이에요. 아까 왔던 곳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곳보다 전위가 더 높다는 얘기죠.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이쪽으로 못 갑니다. 따라서 갈 수 있는 데는 이쪽 화살표, 이쪽밖에 없다는 거죠. 가도 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다시 또 갈래길을 만났습니다. 오른쪽 D2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아까 지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전위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갈 수 있는 곳은 이쪽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게 되면 이와 같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네. 따라서 이때는 이 두 개의 다이오드는 켜지고 이 두 개의 다이오드는 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력이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책에서는 지금 노테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를 플러스로 하고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원래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VI는 지금 현재 음수인 거죠. 음수. 네. 음수가 되면 전류가 이와 같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조금 스페이스가 없어서 좀 지우겠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노드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라고 하게 되면 이 왼쪽 회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하고 사이가 똑같이, 아이고, 너무 길어졌네. 똑같이 VI가 되고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A하고 B하고 좀 붙어 있죠. 따라서 A, B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C, A하고 B가 붙어 있죠. 그리고 C하고 D하고도 지금 붙어 있습니다. 또 여기가 D, 여기가 C, 뭐 이런 식이죠. 네. 자, 그럼 CD 쪽이 어떻게 되냐면 CD 쪽이 플러스가 되어 있죠. 플러스.
그죠? AB 쪽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V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하고 여기가 붙어 있고 여기하고 여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VO는 마이너스 VI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VL을 돌리면 마이너스 VI 쭉 가서 마이너스 VO는 0이죠. 그죠? 마이너스 VI 마이너스 VO는 0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출력은 입력을 반전시키면 됩니다. 입력이 들어온 것을 입력이 원래 이렇게 있었던 것을 이거를 반전시켜서 출력을 얻으면 되는 거죠. 출력은 입력을 반전시켜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을 한꺼번에 다 그리게 되면 즉 VI가 0보다 작을 때는 출력은 마이너스 VI다 라는 거죠. 무슨 얘기죠? 결국 얘하고 얘하고 합치면 어떤 얘기랑 같냐면 출력은 VI의 절대값이랑 같네 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출력은 이와 같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반파 정류기는 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있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지금 파형이 모양이 2배가 됐죠. 따라서 이 신호의 평균값 DC 선분은 우리가 앞서 반파 정류기에서 했었던 0.8분의 1, 파이분의 1, 8분의 2 VM에 비해서 2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브릿지 회로는 보통 이거 브릿지 회로라고 합니다. 이 브릿지 회로에 해당되는 것은 사용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오드를 4개를 각각 따로따로 사서 이거를 회로를 꾸밀 수도 있겠지만 이 회로를 작동하는 하나의 소자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인데 요거를 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자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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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면 A, B, C, D 단자가 이렇게 4개가 있는 겁니다. 예로 이제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여기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고 AC라고 써 있는 것이 여기 A하고 B에 해당됩니다. 네, 유사하게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 어느 게 더 잘 보일까요?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잘 보면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물결 표시가 있어요.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물결 있습니다. 물결이 있는 곳이 AC 이 부분이 되고요. AC는 아무 정도 되니까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소자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뭐 데이터시트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이오드가 이상적인 다이오드라고 가정을 하고 했습니다. 즉, 니 볼티지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니 볼티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고려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파 정류에서 했던 것처럼 출력은 원래는 VM이어야 되겠지만 VM이 나오지 않고 니 볼티지가 빠지는데 2개가 빠집니다. 2배가. 예,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거쳐왔던 길을 생각해 보면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VI가 0보다 클 때는 초록색 길로 이렇게 갔었는데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전압을 깎아먹고 여기서 한번 전압을 깎아먹죠.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VI가 0보다 작을 때도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한번 전이차가 생기고 여기서 한번 전이차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 전압 중에서 이 두 개의 전압만큼 빠진 나머지 전압이 여기에 걸리게 되는 거죠. 네. 자, 0보다 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KVL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이차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VI죠. 플러스 VI는 이렇게 갔을 때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플러스 VK가 있고, 이렇게 가면 플러스 VO가 있고, 다시 또 이렇게 가게 되면 플러스 VK가 있고, 그러고 나면 도착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VO 플러스 2 VK가 되겠죠. 그러므로 VO는 VI 마이너스 2배의 VK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거의 최대치는 요건 상수니까 요거의 최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VI의 최대치니까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만약에 VM이 2배의 Vk보다 훨씬 크다면 앞서 반파 정류기에서 했던 것처럼 DC 값이 이와 같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물론 VM 값이 이거보다 무지막지하게 더 크다면 그러면 이것도 이제 빼나 마나가 되니까 이것도 생략을 할 수가 있겠죠. 근사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파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파형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반파 정류기 했던 것처럼 원래 인풋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반주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원래가 VM이 되겠죠, 그죠? 좀 더 높이 그릴까요? 네. 여기가 VM 이라고 하면 이 커브가 VI가 되는데 여기서 2배의 VK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게 출력으로 나올 테니까. 그럼 출력은 이 커브를 그대로 2배의 VK만큼 다운시킨 그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쯤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아이고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다시 그릴까요? 너무 이상한데 너무 너무하다. 그래프를 하나 갖고 있을 거 그랬네요. 그대로 셀셈만 해주면 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네. 대충 알아서 봐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아무데나 이렇게 잘라도 여기하고 차이가 2배의 VK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출력은 이렇게 돼서 아이고 좀 더 두껍게 그릴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이와 같은 이 바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영인 구간이 있죠. 영인 구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PIV를 보겠습니다. PIV. 우리가 다이오드를 고를 때 신호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이오드를 PID를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구매를 해야, 사용을 해야, 그래야 주어진 신호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전파 정류기의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한번. 자, 여기 지금 PIV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자, PIV라 써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 켜져 있을 때 지금 만약에 VI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여기 지금 예시가 나와 있지만 아무 쪽이나 마찬가지니까 만약에 VI가 0보다 크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0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혹은 이쪽에 이제 PIV가 될 테니까요. 자, 여기 VI가 있는데 만약에 다이오드가 VK가 0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이렇다면 여기 지금 VI하고 쭉 케이블 하게 되면 여기가 쇼트고 여기가 쇼트니까 원래가 지금 여기가 다이오드 여러분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스페이스가 되려나? 이렇게 VD입니다. 예. PID를 거꾸로 이렇게 한 것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PID라고 하는 게 다이오드 특성 곡선에서 자,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음수죠, 그죠? 음수인데 이 값의 절대값을 이제 PIV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 뭐 이렇게 해도 되겠다. PIV의 마이너스 값 혹은 마이너스 그냥 PIV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수니까. 예.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PIV를 하게 되면 요 폭이 PIV가 되는 겁니다. PIV가.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쓴 겁니다. 양수라는 의미에서. 네. 자, 뭐 이대로 만약에 해볼까요? 만약 이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전압과 이전압이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VM은 최악의 경우죠. 마이너스 VD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VD, 다이오드 양단이 걸리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마이너스로 클 때가 마이너스 VM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신호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클 때가 마이너스 VM이 되는 거죠. 물론 VM은 양수입니다. VM은 양수. 그죠? 그러면 이 값이 그죠?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VM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VM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값이 이 값보다 작으면 저 왼쪽에 있으면 그럼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꺼져 있으려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즉 정상적으로 있으려면 마이너스 PIV가 마이너스 VM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즉 PIV가 VM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은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PIV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입력으로 들어온 신호는 그거보다 더 작은 신호를 넣어야지 정상적으로 이와 같이 동작을 할 것이고 거꾸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호의 크기가 일정히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회로를 구성할 때 우리가 선택할 다이오드는 PIV가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선택을 해야 전파 정류기로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될 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